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주간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의 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이 한 주 동안 0.57% 상승, 다우가 0.66, 나스닥이 많이 올랐죠. 2.31, 그다음 미드캡이 2.84, 스몰캡이가 많이 올랐습니다. 4.35, 그다음 마이크로가 4.37. 그래서 러셀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 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 YTD 기준으로서 S&P 500이 8.77, 그다음 다우가 6.76, 나스닥이 17.42, 그다음 미드캡이 14.99, 스몰캡이 19.5로서 스몰캡이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한 주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되면 아무래도 소프트 쪽 있죠. 자, 마소라든지 이런 것들 소프트 쪽이 조금 하락했는데 그 소프트 안에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든지 팔로알토 이렇게 다른 것보다는 보안 업체들은 그렇게 빠진 게 없었습니다. 그다음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쪽도 많이 빠졌고, 자, 요쪽이 조금 많이 빠졌고, 많이 올라갔던 것은 역시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갔고, AMD, 인텔, 텍사스 인슈먼트 이런 것들 거기다가 올라갔죠. 자, 거기다가 램 리서치라든지 어프라이 멀티리스 이렇게 진짜 반도체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샌디스크 그대로 올라갔죠. 이런 것들 웨스턴 디지털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달렸고, 자, 안 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빠졌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빅테크 중심으로는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다. 계속해서 자금을 조달하겠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빅테크는 그렇게 안 갔다. 그 빅테크 외에 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말고는 거기다가 장이 다 좋았던 하루였다, 한 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 개 섹터 중에서 섹터가 다 올라갔는데 안 좋았던 것이 다른 것보다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쪽 구글하고 메타 이쪽만 좀 안 좋았다. 자, 그 이유는 뭐 청소년 관련된 여러 가지의 지금 소송들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좋게 흘러가니까 저거로 인해서 안 좋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좋았는데, 자, 거기서 많이 좋았던 것은 뭐 컨슈머 디펜스라든지 파이낸셜, 리얼 이스테이트 즉 말해서 지금 이제 다우 종목 중심으로 좀 올라갔고, 그다음 테크놀로지는 1% 정도로서 중간을 차지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약간 주춤거리는 그런 모양을 두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치주하고 성장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가치주가 1.11, 성장주가 0.39로서 가치주가 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YTD 기준으로 본다면은 10% 정도가 성장주, 가치주가 8.23이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포트를 구성하실 때 일부는 가치주도 가지고 계셔야만이 아무래도 성장주가 조금 떨어질 때 포트가 구성이 된다. 아무래도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전 세계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월드 에쿼티도 한 1.35% 상승했는데 그중에서도 이머징 마켓 있죠. 한국 시장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5.01.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도 3.31 정도 갔다. 디벨 마켓 또한 3.34. 그래서 지금의 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이머징 마켓, 정말 한국 시장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나라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브라질이 3.2, 프랑스가 2.7, 그 다음 UK가 1.68, 저머니가 0.47, US가 0.81로서 좀 낮았고, 재팬이 2.19, 좀 많이 높았죠. 자, 그런 가운데 YTG 기준 본다라도 재팬이 한 14%가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국도 한 9%가 상승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머징 마켓하고 미국 시장이 좀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반드 한번 보겠습니다. 20년짜리 TLT 있죠. 반드 자체는 한 0.83% 정도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드가 상승했다는 말은 금리가 약간은 내려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YTG로 했을 때는 1.59%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그렇게 끌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만큼 지금 현재 채권에 투자해가지고는 먹을 게 별로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커머디티 한번 보겠습니다. 금, 실버, 플래티늄 이런 것들이 있죠. 한두 주간 거의 다가 많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이유는 자, 금리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그다음 환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좀 뛰니까 자,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봐서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뭐 지금 현재 이자가 없는 거니까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은 소폭은 하락의 모습이 되고 있고, 자, 한 달 동안 본다 하더라도 좀 많이 하락이 되고 있죠. 자, 그런 모습이 금리가 그렇게 안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타나고 있다. 즉 달러가 조금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달러 지수 나중에 보시겠지만 좀 한 달 동안은 1.82%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커모디티가 달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커런시 보시게 되면 한 달 동안 보시게 되면 US 달러가 많이 올라갔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골드란지 이런 것들은 많이 내려갔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이게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달러 같은 것들 골드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즉 말해서 돈의 가치가 좀 올라갔다는 점, 금리가 올라갔다는 말은 자, 그런 것들이 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가지를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파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다가 지금 한 달 동안 좀 하락이 되고 있고, 5일 동안은 좀 혼조세를 좀 보였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뭐 달러 지수가 그렇게 강세는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하방으로 그렇게 내려가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에서 가장 좋은 점은 다른 것보다는 UK오일이 있죠. 이렇게 브렌트유 자체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80불대로 떨어졌다는 것들이 상당히 일단 고무적이고, 그나마 일단 직전 고점대를 돌파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그나마 지금 150불대는 지금 이제 밑에서 형성이 됐다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좀 고무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GS오일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지금 80불대가 기록하고 있고, 고점을 갖다가 뚫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그렇게 발작을 보이진 않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 자, S&P 500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를 보게 되면은 조금은 하락은 되고 있죠. 아무래도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십자가 도치가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밑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아무래도 좀 빠질 때마다 계속해서 대기 자금이 있다. 그 뜻이 되겠죠. 그래서 큰 폭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정이 있긴 있는데 그 조정이 깊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도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을 본다면은 한 4.9%, 5%도 안 되게 내려오고 있고 21선에서 바로 반등이 되고 있죠. 만약에 시장이 안 좋다 그렇다면은 이건 자체가 계속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21선에 닿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주봉을 본다면은 그렇게 조정폭도 별로 없는 폭이다. 그래서 많이 올라왔죠. 결론적으로 해서 한 지금 모습에서 한 9주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 주, 2주 정도가 조정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케빈 워시가 어떤 식으로 FOMC에서 발언할지에 따라서 조금은 한 주 동안 뭐 조정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조정이 안 되고 다시금 반등이 될 수도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7,200. 그래서 주가가 이 정도로 밑으로 좀 많이 빠지면 항상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겠고, 이게 자체가 완전히 끝나서 없어진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좀 등락이 많이 심한 종목들이 있죠. 자, 그런 종목들, 특별히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낮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락이 높은 종목들을 한꺼번에 위에서 사시게 되면 또 고점에서 물릴 수 있으니까 항상 일단은 좋은 주식을 밑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 한번 체킹하시고, 조정이 그렇게 깊지는 않은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너무 많이 급격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금 이제 반발 매도세 이런 것들이 조금은 나타나면서 차익 실현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말고는 전반적으로 시장은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가 상승 중일 때 우리가 완전히 물량을 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렸죠. 자, 물량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겠죠. 결론적으로 이 고점에서 내가 다 틀어버리고 다시금 저점을 잡겠다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들고 가시고 아직까지는 강세장이고 장이 계속해서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 물론 일부 익절하고 내려가서 좀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특별히 EPS가 적자 기업들 그런 거 외에는 우량주에 한해서는 그렇게 털고 받고 해가지고는 밑에서 잡아가기가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신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 나 현금의 일부를 좀 가져가야겠다. 뭐 3배, 4배, 5배 올라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이익을 챙기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유가가 내려갔던 이유를 보게 되면은 트럼프가 이란 핵협정이 일요일에 체결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란 측에는 시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내로 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시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합의에 다다른 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유가는 좀 많이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도 뭐 그렇게 빠진 건 별로 없습니다.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우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다우가 조금 더 나스닥보다는 올라갔다. 근데 실질적으로 펴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올라가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러셀은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가고 있죠. 자, 그 이유는 지금 요거는 일단 유가하고 많이 관련돼 있죠. 유가가 내려간다. 자, 그렇게 했을 땐 금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금리가 내려가는 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소형주하고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자, 그것 때문에 일단 러셀이 많이 뛰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은 10년물 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금리 자체가 큰 폭으로 지금 이제 4.5로 갔다 완전히 돌파한다든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완전히 일단 내려가지 않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 30년물 금리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5%를 갖다가 강하게 돌파했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자,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케빈 워시가 어떤 식으로 일단은 자기의 의사를 갖다 발언할지, 앞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들, 구상들, 금리에 대한 생각, 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다음 주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나옵니다. 자,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또 시장이 또 다른 면모를 보일 수 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우리가 또 주봉 차트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제 주봉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여기 있는 것은, 왼쪽에 있는 것은 지금 삭스입니다. 반도체가 무너지면 게임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나스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스닥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반도체하고 주봉 차트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똑같은데,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양봉으로서 끝났고 있죠. 꼬리가 달렸고 이거는 음봉으로서 꼬리가 달렸고 얘는 지금 이제 거의 직전 고점까지 와 있는 상태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직전 고점까지 와 있고 얘는 직전 고점까지 올라오면 아직까지 한참 멀었다 해서 힘이 그만큼 좋다는 겁니다. 조금만 빠지면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반도체다, 세마이컨덕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 양봉인데 이렇게 빠졌다는 것은 시초가가 이렇게 출발했죠. 출발했다가 꺾였다가 이렇게 마감된 것이 요런 모양이죠. 요런 게 지금 주봉에서 나타난 거고 양봉에서 이렇게 나타난 거고 자, 음봉 같은 경우는 이렇죠. 음봉 같은 경우는 이런 거니까 지금 이제 아무래도 출발은 지금 고점에서 출발했는데 좀 내려왔다가 다시금 이렇게 꺾이고 있었죠. 그래서 출발을 했지만은 고점을 가진 못 올라온 것이 현재 모습 한 주 동안에 근데 얘는 출발은 여기서 했지만은 꼬리 달리고 다시금 고점에서 이렇게 마감이 됐죠. 힘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감될 때에 지금 이렇게 끝자락의 모양이 상승으로 마감되고 있고 얘는 못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보다는 지금 이제 세마이컨덕터가 훨씬 더 강세에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게 주도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무너지면은 장이 끝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양은 전혀 나타나지가 않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신에 변동성은 상당히 커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분야가 다른 것보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2020년도 회계년도 3분기 매출 갖다가 335억 달러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고 매출의 총 이익률이 81%, 주당 순이익이 19.15달러로서 전망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의 기존 컨센서스인 242억 9천만 달러 훨씬 웃도는 수치가 되고 있다. 엄청나게 비트를 한다 그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존 모델 갖다 전면 수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3분기 실적이 이렇게 달성된다면은 마이크론은 단일 분기에서 270억 달러 이상의 총 이익을 창출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메모리 회사 역사상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분기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미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 이러한 성과가 가능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HBM이라는 제품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HBM은 모든 AI 가속기의 공급망의 핵심의 병목 현상이 되고 있었는데 엔비디아의 블랙웰, 루빈 이런 아키텍처에도 상당한 양의 HBM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전 세계 HBM의 시장이 SK 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론의 세 회사가 장악하고 있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유일한 HBM의 공급업체다. 어떤 자본으로도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그런 지정학적인 혜자를 확보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더욱더 중요한 것 자체로 본다면 마이크론 2010년도에 지금 HBM의 생산 능력 전체가 이미 확정 가격으로서 계약이 매진됐다는 것들, 즉 3분기에 335억 달러 정도의 실적 전망치가 단순한 희망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미 확정된 매출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게 되면은 더욱더 많은 지금 매출과 이익을 갖다가 빚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다음 월가 예찬 예상치보다도 더 뛴다 했을 땐 주가는 더 많이 갈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성장세에서 지금 수요 측면 또한 매우 놀랍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020년도 한 해 동안에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자본 지출의 약정액이 마소가 1900, 메타가 1200에서 1450억 포함해서 한 5천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 또한 모든 AI 서버의 기존 서버보다도 한 6배 많은 D램이 필요되고 있다. 마이크론 CEO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자, 아무래도 실적 발표에서 회사가 중기적으로 주요 고객의 수요에서 50%에서 3분의 2 정도만 충족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만큼 공급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제약은 수요가 아니고 마이크론의 생산 속도라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이크론은 2020년도 회계년도에 자본 지출의 전망치를 50억 달러 상향 조정한다. 그래서 250억 달러로서 제시하고 있는데 자, 아이다호의 대만의 새로운 제조시설 건설을 가속함에 따라서 2027년도에도 지출이 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이사회 또한 분기 배당금을 30% 정도 인상하기로 승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경영진이 현금 창출 능력이 지금 이제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 가능하다고 믿는다는 신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HBM 시장 자체가 연평균 41%의 복합적인 성장률을 기록해서 2028년도까지 35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미쯔우의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D램 계약 가격 자체가 2010년도까지 355%가 증가된다. 낸드 가격은 510%가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자, 6월 24일, 25일에 발표될 3분기 실적 보고서에서는 단순한 분기별 실적 발표를 넘어서서 마이크론이 수십 년간 지배해온
호황과 불황의 원자재 사이클을 AI 메모리 수요가 완전히 타개해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말해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사이클이었다면은 이제 사이클이 아니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지금 이제 장기계약에 업로드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 것들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자, 이번 시장에서 분기에서 나타날 거다. 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이제 P 멀티플을 추구하면서 주가는 더 달릴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더 많은 매출과 이익을 지금 창출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주가는 더 많이 달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요 그림 하나 보시게 되면 구글과 마소의 AI 백로그다. 그 주문 잔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AI에 관한 주문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관련돼서 매출과 이익이 증가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란 게 구글인데 자, 구글 같은 경우는 467.6빌리언 정도 되고 있고 자, 그다음 마소 같은 경우는 많죠. 633빌리언 정도가 되고 있다. 요를 연평균 성장률을 봤을 때는 72.2%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저 구글도 그다음 마소가 36.2%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늘어나는 폭을 본다면은 구글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수주 잔고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AI 쪽에서 계속해서 매출과 이익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AI가 지금 이제 거품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한 주 동안 상당히 변동성이 심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막판에 대해서는 스페이스X의 대비를 통해서 시장의 심리가 좀 회복이 됐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큰 폭의 하락 없이 잘 마무리되었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한번 복귀해 볼 것 같으면 금리 인상이라든지 중동 지역의 긴장의 고조가 있었고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의 상승세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 그런 의문들. 자, 그로 인해서 상당히 시장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이 컸죠. 자, 거기다가 예상보다 좋은 경제지표 그로 인해서 대출금리를 더 오랫동안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자, 그런 것들이 커지면서 나스닥 지수가 좀 급락을 했고 자, 그렇지만 이란 간의 분쟁이 어느 정도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지만은 자, 아무래도 외교적인 합의가 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자, 그런 것들이 징후가 나타나면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 심리가 조금은 개선이 되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번에 스페이스X를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것이 최근에 시장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고성장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를 여전히 고려하고 있다는 것들, 또 스페이스X에 대해서 일광이 전반적으로 위험 선호보다는 일론 머스크의 인기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경고가 되고 있고 또 시장 참여자들이 기술주를 넘어서 헬스케어, 부동산, 필수 소비재 등으로 다른 부분으로 확대되었다는 징후가 지적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좀 마켓플레이스가 넓어지니까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최근에 개선된 투자 심리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주목하고 있고 시장 금리 기대치, 지정학적 상황, 인공지능 관련된 투자 전망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밸류에이션 해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장 후반으로 가면서 다른 것보다는 지금 반도체 지수들이 상당히 좋았죠. 특별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서버 CPU라든지 파운드리 사업계에 대해서 인텔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2배로 상향 조정했고 매수 의견을 제시했다. 자, 이런 것들 좀 주가가 많이 뛰었는데 자, 특별히 인텔의 서버 CPU 사업의 기회, 그 다음 외부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서 확신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인텔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96달러에서 135달러를 올리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한 지금 이제 재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수익의 잠재력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제 인텔이 2030년까지 EPS가 6달러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기존 예상치인 3에서 4달러에서 상향 조정된 수치가 되고 있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2년 후를 기준으로 본다면 할인된 2030년대 EPS 예상치의 6.24달러에서 25배의 멀티플을 적용한다. 요거 빼주면 그 가격이 나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비벡 아리아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회사의 향후 CPU 파운드리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한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서브 CPU 시장이 2030년도까지 400억 달러 이상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 규모가 1,700달러에서 약 25%에 해당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AI 워크로드가 진화됨에 따라서 CPU 역할이 기존의 서버 관리에서 자율 AI 에이전트의 운영으로서 구조적으로 확장이 된다. 여기 가장 큰 지금 이제 이점이 되겠고, 그래서 이 분야가 2030년도까지 7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또한 파운드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인텔의 파이프라인에서 애플 M 시리즈 웨이퍼라든지 미디어텍 TPU라든지 ARM 기반의 CPU 등 여러 가지 잠재적인 거래를 발굴했는데 최근에 케이던스와의 인텔의 볼티네이 노드 IP 협력을 통해서 보다 지속 가능한 외부 파운드리 생태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자, 그로 인해서 이례적으로 낮은 기관의 보유 지분을 잠재적인 촉매조로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5,400억 달러에 달해서 미국의 반도체 AI 인프라 기업 중에서 다섯 번째로 큰 규모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펀드 보유 지분은 66%에 불과해서 샌디스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에 있다. 자, 일단 펀드 지분들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면 또 주가는 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관찰해야 될 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Fed Interest Rate Decision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금리 인상을 할 거냐, 아니면 동결을 할 거냐, 동결할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했을 경우에 앞으로는 어떻게 볼 거냐, 그런 것들, 점도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자, 그런 것들 한번 체킹해 보셔야 되겠고, 자, FOMC 스테이트먼트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또 크루드 오일의 인벤토리 있죠. 이거 자체가 어느 정도 쌓이고 있는지, 얼마만큼 또 많이 내려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체킹해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크게 요게 일단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케빈 호시의 발언이 가장 중요한 그런 키포인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요 그림 안에 모든 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프리캐시 프로죠. 자, 얼마만큼의 지금 이제 현금이 남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아마존까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010년도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캐펙스를 많이 지금 돌파하고 있다, 쓰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프리캐시 프로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캐펙스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2010년도, 2017년도까지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2017년도까지 캐펙스가 많이 들어간다는 말은 적어도 2010년도 말까지는 주가는 달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조금 더 익스텐션 하면은 2027년도 중간까지는 달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2020년도 말까지를 일단 아무래도 좀 봐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는 거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때까지는 주가가 일단 상승의 추세에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그 후부터는 만약에 프리캐시 프로가 많이 낮는다, 그렇게 했을 때 캐펙스가 줄어든다. 캐펙스가 줄어들면은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반도체가 많이 줄어들죠. 자, 반도체가 많이 줄면 시장이 조금은 불안한 가운데 있다. 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2017년도까지 되지 않겠는가 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캐펙스에 투자를 하지 않겠죠. 자, 그렇게 할 때가 좀 문제가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2010년도 말까지는 아무래도 주가는 좀 달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갖다 캐펙스로 한번 보게 되면 2015년도에 한 400 했던 것이 2010년도에 껑충 뛰죠. 그 다음에 2017년도, 2018년도 되면 약간씩 줄어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많이 뛰었고, 아직까지도 2017년도까지는 캐펙스는 계속해서 증가될 가능성이 많겠고, 자, 그게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약간의 주춤거릴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반도체일 때는 얼마만큼 성장이 되고 있느냐 매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 YY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2010년도니까 64% 요번에 가장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14.8, 13.8.4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요번이 피크가 되고 있다 반도체가. 자, 그 중에서도 메모리가 168%나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다른 거 메모리 제외한 코어 세미는 지금 24.7%밖에 되지 않고 있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30년도 되면은 매출은 8.4, 자, 그다음 메모리가 11.4로서 계속해서 많고, 그다음에 코어 지금 세마이컨덕터 이런 것들이 좀 적다.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메모리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가 가장 크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계속 매출이 안 일어난다면은, 또 매출의 성장이 없다면 주가 자체가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스페이스X의 IPO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U자가 된다고. 처음에는 일단 이렇게 잡지 못하는 종목들을 봐서, 자, 개인들이 잡게 되면 이때는 잡지 말아야 되는데 잡게 되면 꼭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계속 주가가 흘러내리니까 털고 나면은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옆으로 깁니다. 자, 그때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겠죠. 뭐 적어도 한 5년 정도 보고 있는 이상. 자, 그렇게 하면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인스티튜셔널 자금, 즉 말해서 기관 자금이 들어올 때, 자, 그때 들어가도 넓지가 않습니다. 먹는 폭에 있어서는. 그래서 좀 더 기다리시면서 회사가 잘 돌아가는지 그걸 봐야 되겠고, 보통 데드마니는 이런 기간은 12개에서 16개월, 그래서 통틀어서 한 2년 정도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보호에서도 풀려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지나고 나서 주가는 다시금 달릴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밸런스 이런 것들은 매트릭스는 아직까지 좋은 모양이 있다, 헬스한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가 좀 증가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1.8 정도 되고 있고, 2025년도 3분기 기준으로 트래킹 했을 때 0.9% 정도가 지금 이제 하이어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구글, 마수, 오라클 이런 것들의 지금 반드에 뮤추링이 있죠. 즉 말해서 만기 도래하는 것이 올해에 한 9.7 정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만기 도래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채권하고 주식을 많이 발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자,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른 것보다는 이런 주식들이 정말에서 하이퍼스케일러 주식들이 가지를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지금 난달러 있죠. 즉 말해서 비달러의 발행 속도가 계속해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025년도만 하더라도 유로 달러 정도밖에 안 됐던 것이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다 들어가고 있죠. 파운드라든지 지금 스위스 프랑이라든지 캐나다 이엔까지 다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양이 있다. 자, 그만큼 일단은 돈을 꾸기 위해서 여러 나라 각지에서 지금 이제 발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자, 다른 것보다는 옌이 있죠. 옌 반드 이런 것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구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벳의 엔화 채권 발행이 외국 발행자에서 발행한 사상 최대 규모의 엔화 채권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 자, 아무리 이렇게 되는 이유는, 자, 아무래도 인공지능의 초지능 시대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누가 먼저 1등이 되느냐. 자, 그게 따라서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활을 걸고 계속해서 돈을 땡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좋은 이야기겠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돈이 어디로 가냐면 캐펙스로 들어간다는 거겠죠. 그 캐펙스 안에서 보통 한 20% 정도가 다른 것보다 반도체에서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삼성과 하이닉스 뛰면서 마찬가지로 또 MU 같은 거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같이 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수요를 받으니까 반도체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좀 끊어진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반도체가 주춤하면서 시장이 조금은 완전히 약간의 좀 하락세로 갈 수 있겠지만 그런 염려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또 요 그림 한번 보시면 HBM의 웨이프 점유율이 있죠.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겁니다. 2017년도에도 30% 이상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는 말은 아직까지도 공급이 계속해서 딸리고 있다. 수요가 많은데, 자, 그렇다면 주가가 그렇게 쉽게 꺾이지가 않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요 그림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 12개월 동안의 net profit 마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순이익 마진 자체가 41%에서 49%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옛날에는 더 많이 올라왔던 것이 약간씩은 줄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2017년도가 좀 피크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부터는 약간의 눌림목이 좀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S&P 500이 지금 월봉입니다. 월봉. 요번에 일단 5일선이 있죠. 5월선이죠. 5월선을 일단 지지받고 다시금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조정이 짧고 상승은 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는가. 조정이 그렇게 깊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S&P 500에 지금 이제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을 본다 하더라도 올라가서 좀 쉬고 있는 가운데 있죠. 물론 왔다 갔다 하는 등락폭은 있는데 이 자체 조정이 그렇게 깊지는 않다는 겁니다. 한 5% 정도 조정받으면서 7,200까지 떨어졌다 다시금 반등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만약에 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뭐 조정이라고 봐야지 이걸 갖다 완전히 여기서부터 하락이다 그렇게 보긴 힘들겠죠. 일단 만약에 좀 많이 떨어진다면 또 매수 관점에서 들어오면 되니까 자, 그런 것들 한번 보시고,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주가 자체가 그렇게 많이는 이렇게 출렁거릴 수는 있지만은 큰 폭으로 하락을 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 이제 다음 주라든지 다다음 주로 갈수록 이제 MU의 실적 발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부터는 또 7월 달에 이제 실적 발표가 일어나니까 또 실적 장세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겠죠. 실적이 나쁘게 나면 들고 나와야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 별로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일단은 빠진 다음에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때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